산재가 보장이 되는데 전속성이 안 돼서, 이 전속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전속성이 안 돼서 보장이 안 된다라는 말은 혹시 어떤 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일단 요거 너무 어려운 개념일 것 같아서 네. KBS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그 뉴스 보도를 한번 보고 가보죠. 지난해 10월부터 배민과 쿠팡에서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회사원 50살 박재범 씨. 올 초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4주 부상을 입고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썼습니다. 석 달 동안 배달로 번 수입은 200만 원. 매달 산재보험료를 7,500원씩 납부했지만 산재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왜 배달하다 사고가 나는데 왜 산재 승인이 안 되는 것도 난 이해가 또 안 되고. 이유는 이른바 전속성, 즉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만 속한 정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박 씨처럼 2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적어도 한 곳에서 산재보험법이 정한 월소득이나 종사시간을 채워야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보통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한 업체에 전속돼 일하기 어렵습니다. 배민 쿠팡에서 부업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동속성 기준이라는 것이 많은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없는 지침이고. 저도 잠깐 나왔네요. 잘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영상 속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지 못하신 겁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좀 보장이 허술하고 전속성이라는 명분 하에 기준을 따질 거면은 뭐 저렴하지도 않은 그런 보험료는 왜 걷어가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라이더님들이 이런 전속성에 대한 기준을 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홍보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10월경에 이런 전속성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법안이 접수만 됐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부당한 제도가 좀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전속성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뉴스 기사를 보면은 그 KBS 뉴스에서 보면은 지금 그 2021년 기준으로 전속성 기준을 말씀을 했고요. 네. 올해는 93시간 월 115만 원. 이 소득을 시간을 넘거나 소득을 넘으면 전속성 기준이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억울한 게 박재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쿠팡 배민을 탔는데 둘 다 이 기준을 못 넘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속성 기준을 이제 충족 못 시킨 거고, 특고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만 특고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로 하나의 사업장 아니지 않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주로 하나의 사업장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한 소득과 시간이 전속성 기준으로 이제 장관이 매년 정해서 고시를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투잡이나 그 예를 들어 배민을 타고 있다가 625를 탄다 그러고 하면 625에 입직 신고가 되는 순간 배민 산재 같은 경우는 이직 처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625 타다가 갑자기 나 배민 잠깐 타볼래라고 했다 키다가 사고가 나면은 625가 주 사업장으로 돼 있으면은 배민에서는 보상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일반 대행을 탔다가 쿠팡을 켰어. 쿠팡을 켰는데 전속성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역시 보상이 안 되고, 그리고 일반 대행하다 쿠팡을 탔는데 쿠팡 수익이 지난달에 115만 원이 넘거나 94시간이 넘었어. 그러면 쿠팡에서는 뭘 하냐면 산재 입직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일반 대행에 넣어놨던 산재는 어떻게 됐냐? 이직 처리가 돼요. 이직 처리는 뭐냐면 탈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탔다가 다시 동네 배달 대행 한두 건 다시 하려고 왔다가 사고가 나면 주 사업장이 아니네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플랫폼에만 충성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이더 유니온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왔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침 유튜브에서 질문이 왔는데
배민만 하는 경우 기준은 안 넘었는데 산재 돈은 나가면 적용되는 건가요? 요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언제 해결했냐면 2019년 11월에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당시 배민 커넥터들이 이제 산재 의무가 되면서 산재 보험료를 내는데 사고가 났는데 전속성 기준 때문에 산재 보상을 심사하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발표해요. 이게 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것입니다. 네.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여기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뭐냐면 2개의 업체에서 일하지 않고 배민만 일했을 경우에는 하나만 하더라도 보험료를 냈으니까 보상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쿠팡만 하고 있다 라고 하면 한 건만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로 하나니까.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2개, 3개를 했을 때 하나가 전속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두 건을 하면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단 하나의 업체에서 배달 한 건만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겠다가 된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현재 온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속성 기준을 이제 폐지하라고 얘기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법안 심사를 아직 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국회 한노위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 더불어민주당 한노위 간사님이 지금 도지사, 그러니까 지방자치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게 논의가 잘 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